안녕하세요. 버블라먹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은행 주담대가 5개월 만에 드디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금리를 낮췄었죠. 근데 이게 얼마 가지 못할 거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렸어요. 627 규제 딱 터지면서 향후 금리 상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6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는 어느 정도 하향세를 보였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주담대 금리입니다. 연 3.93%, 0.06포인트 올랐고요. 이게 은행채 5년물이 0.11포인트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금리가 특히 주담대 금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6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금리 등등 해서 하락세를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주담대 확실히 지표 면에서 0.06%가 지금 상승하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담대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그동안 엄청난 집값 자체의 어떤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대출 가지고 집을 샀죠. 이 대출이 정말 지뢰밭이 될 수밖에 없는 건 결국 금리인데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대출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결국 지뢰밭 잘못 건드리면 빵 하고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대체적으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융 등등 해서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다 마이너스 표식을 이마에 딱 붙이고 결국 타이트하게 이금융권은 굉장히 좀 관리 감독을 했기 때문에 주담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워낙에 그동안 엄청난 대출을 쏟아냈기 때문에 이후에 이거를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가중평균 금리는 일단 포인트는 주담대 금리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얘기고 0.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게 고정형과 그리고 변동형 둘 다 올랐다는 얘기야. 결국에 가서 지금 한두 달 전에 집을 아주 엄청난 고점에서 영끌을 동원해서 세상의 모든 자금 끌어놓고 집을 산 사람들 굉장히 지금 리스크가 커졌다. 왜냐? 일단 대출 받으면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주고 집값이 다시 올라가 주면 이걸 상세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지금 집값이 분기점에 와 있죠. 떨어질 가능성 높고 오히려 대출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결국에 가서는 이 대출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는 결국 금리 문제인데 금리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경매 시장에 영끌 아파트들이 대폭 본물 터지듯이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제 지표가 연체율이죠. 금리가 켜켜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마치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되듯이 결국 금리가 압박을 쭉쭉 가게 되면 결국에 대출은 빵 하고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 터지는 어떤 지표가 연체율인데 이 은행 중기대출 연체율이 9년 만에 지금 최고를 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중은행의 그동안에 이 금리를 내린다는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신뢰를 받지 못했어요. 이게 단기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았는데 당연히 예상대로 흘러가는 거고 지금 미국 관세가 15% 일본이 받고 유럽이 받았던 15% 관세 정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인지의 또 여부에 따라서 금리 시장이 또 달라질 수 있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4대 은행 2분기 말 연체율 평균이 0.50%, 기업은행은 14년 만에 최고를 지금 찍고 있고요. 연체율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에 가서 지금 자산시장 자체가 한국 아파트는 일단 다 대출로 물려 있고 서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톱니바퀴가 착착착착 돌아가야지 일단 아파트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딱 끊겼잖아. 628 대출 규제가 6억 이하로 시행이 되면서 엄청난 지금 자금 경색을 겪고 있다. 누가? 영끌 아파트들이. 대부분 부동산 자체를 투기판으로 만들어 놨던 단시간 내에 시세 차익을 땡기고 나는 빠져나올 거라는 그 계산이 지금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4대 은행 연체율 추이만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2024년 2분기부터 2025년 2분기까지 0.39에서 지금 0.50%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연체율 추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628 대책이라는 아주 강도 높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대출 규제를 내놓게 됐는데, 이후에 이게 지금 위반 사항이 적발 시에는 대출을 즉각 회수하겠다라는 지금 엄포도 나왔습니다. 이게 엄포로 끝나지 않을 것은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기재부와 금융위와 국토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그래서 앞으로 대출 우회 방지안에서 뭔가 빵꾸를 내가지고 살짝 빠져나오는 우회로를 완전히 이제 철벽같이 차단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지금 가계대출이 6조 정도 이상이 증가를 했어요. 이거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연체율이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는 지금 계속해서 6조 이상의 대출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결국 엄청난 연체율 폭발하는 그런 굉장한 리스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출금이 계속 내리누르기 때문에 그 압력이 점점 거세짐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대출 규제 이후에 꼼수로 등장하는 이 사업자 대출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죠. 허위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고 가짜거래 영수증 꾸며서 편법으로 대출 받아서 주택 매수. 아니, 법인이 자기 영리 활동을 해야 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해가지고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이거 부동산 투자 아니지,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단기적 시세 차익을 땡기고 있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강남에서 80억, 100억 하는 거래,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연 개인이 거래했을까? 혹은 국내 내국인이 거래했을까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 전에 엄청나게 집값을 널뛰기 시킨 게 이런 어떤 편법적인 사업자 대출 악용해서 단기적 시세 차익을 챙기려 했던 우회적인 어떤 대출 꼼수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규제를 비웃었죠. 뭐 강남 50억 집 사면서 40억 빌렸어.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대출 아닙니까? 솔직히 자기 자금 10억밖에 안 돼. 근데 50억 집을 사가지고 이거 100억 뻥튀기 해가지고 다시 50억 차익을 챙기고 튄다. 이거 투기지, 투기.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밖에 없는, 정상화되지 못했단 얘기예요. 사업자 대출이 굉장히 악용되는 그런 소지가 많았습니다. 뭐 25억 대출 받아가지고, 아니 개인이 25억 대출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금융권에서 다시 15억 받고 이런 식으로, 그죠? 50억 아파트 사는데 결국에 가서 사업자 대출은 DTI나 DSR처럼 소득을 중요시 보지 않고 사업자 신용이나 담보물의 시세를 보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0억 집에 40억 대출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금융당국에서 막겠다는 건데, 사업자도 이제 1억 원 이하 사업자 대출 점검에 나서고 있죠. 이제 탈탈 한번 털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1억 원 이하면 뭐 간이 사업자잖아. 결국 뭐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이 영수증 발행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사업자도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1억 원 이하 사업자도 뭐 사업자 증명해가지고 편법으로 우회 대출 받아서 고가의 아파트 뭐 LTV 80%까지 땡겨가지고 시세 차익 뭐 그냥 완전히 빨아먹겠다는 뭐 투기판적인 요소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은행권의 자율 규제 상당히 좀 사각지대가 많았어요. 요거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농협과 제일은행이 첫 타겟이 되고 있는데, 편법 사업자 대출이 은근히 좀 많았어요. 조금 이 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 농협과 제일은행이었는데 전담 감시반을 편성하고 현장에 지금 투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뭔가 좀 이 적발되는 사항이 있으면 확실하게 그동안에 대출됐던 것 다시 회수하겠다. 그런 어떤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고요. 우리은행 역시도 수도권 사업자 대출 규제를 스스로 셀프로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데 627 우회로 지금 차단하는 차원에서 은행도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동안 6.5조 원이라는 엄청난 지금 대출 문을 활짝 열어줬는데, 이제는 LTV 30%의 대출 규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서 주택 임대 매매 사업자로 확대 적용할 만큼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이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기업 대출을 지금 전면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 신한은행 역시도 꼼수 대출 차단을 하고 있죠.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 기업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이게 지금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기업으로 가장한 사업자 대출이 그동안 사업은 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만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집값 자체가 이게 내려갔다가 쫙 올라가는 그런 어떤 널뛰기 장세를 보여줬는지, 한두 달 전에 정말 끔찍할 만큼 서울 집값이 그냥 들썩들썩 거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제 전면적으로 막겠다는 건데, 신한은행 역시도 이제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이제 중단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됐고요. 아무튼 이 규제 강화 이 방안이 시중은행 차원에서도 상당히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 모집인 대출 전면 중단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저인망식으로 그냥, 그죠? 그러니까 맞다이로 이 사람들은 맨투맨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찾아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인망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우회로를 뚫어주고 틈새를 벌려주고 해서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집인 대출이 오히려 시중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대출을 좀 내주는 그런 비율보다 훨씬 많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집인 대출을 통해서 뭐 편법이나 또 불법적인 어떤 대출 부분도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대출 중단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새마을금고 자체의 어떤 건전성 문제도 1조 5천억 정도의 2022년 수익률을 자랑했지만 지금 2024년 들어서면서 마이너스 1조 7천억입니다. 이거 완전히 반대로 그냥 거꾸로죠, 거꾸로. 고드름이 달랑달랑 매달렸는데, 지금 앞으로 새마을금고 건전성 자체도 지금 문제도 문제이거니와 그동안 엄청난 이 대출 파일을 내줬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 부분도 굉장히 좀 심하게 공격적인 대출을 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자체도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앞으로 이 대출 문제 꽝 하고 터질 가능성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627 부동산 대책에서 6개월 내 전입 안 하면 대출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겠다라는 그런 워딩도 던졌고, 1주택자도 예외 없는 옥죄기에 지금 들어갔죠. 그래서 실질적인 전입 완료가 지켜지지 않으면 디딤돌, 보금자리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기한이익 상실과 대출 회수 조치라는, 어찌 보면 대출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결정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규제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 규제가 그냥 형식적 규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조금이라도 금을 넘어가거나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해서든 꼼수로 받았던 대출 자체가 땡전 한 푼 남기지 않고 다 그냥 걷어간다는 얘기예요. 나달 하나 남기지 않고 그냥 다 걷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대출 부분에 있어서 더 타이트한 규제가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사업자 대출 받아서 집 사면 이제 전액 회수한다는 이 얘기가 그냥 얘기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부모 찬스 때 뭐 세무조사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아무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서 집중 점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 부분은 상당히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들이 경색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볼 수가 있죠. 지금 이게 대출 회수 자체가 지금 둔촌주공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재건축 때 대출 회수가 문제가 아주 막 불거졌었죠. 왜냐? 공사가 중단됐어. 유치권 발동이 돼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등 뭐 2천억 가까이 되는 자금들을 다 새마을금고, 뭐 산업은행, NH농협 등등 뭐 이금융권이 다 물고 있었어요. 이게 공사가 중단되니까 이제 수익성을 장담을 못하니까 결국에 가서는 만기 전에 그냥 다 회수해버리자라는 어떤 극악의 처방까지도 나왔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2조 1천억 규모였는데 사업비 대출 7천억, 그리고 이주비 대출 1조 4천억 정도였는데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또 둔촌주공을 좀 보호하는 또 측면에서 이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리는 그런 어떤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회수 자체가 재건축을 하면서 등장했던 것도 유일하게 또 둔촌주공이었고, 그렇게 그냥 대출금 때문에 머리가 깨지듯 아팠는데, 이게 지금 며칠 전에 12,000세대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입주 반년 만에 이게 대출금에 균열이 간 게 아니라 실제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어, 6개월밖에. 근데 지금 벽에 금이 쪽쪽 가고 뭔가 좀 부실 공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 불안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아마 둔주 입주민들은 굉장히 좀 짜증이 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좀 대외적으로 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다 보니까 혹시 이거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불만들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 이건 뭐 자의적인 어떤 실수가 아니라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실수를 한 거니까 이 부분도 좀 맞물려서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회수 그 당시에 우회로를 터가지고 13% 연이자, 굉장하죠. 지금 주담대가 한 4, 5% 정도 되는데 13% 받았으면 이거 어마무시한데. 앞으로 둔촌주공이 더 집값이 올라가야지 이 정도 대출 잔금, 이 금리를 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좀 이 쇼부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연체율 부분도 이 잔금을 받은 이 입주민들 부분에 있어서는 집값과 맞물려서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가 될 것 같고, 올림픽 파크포레오는 지금 뭐 6월 17일 거래가 나온 이후로 한 40일 가까이 거래가 없어요. 전혀 없어. 28억 8천 찍고 28억 2천까지 6월 17일 나오고 오늘 7월 30일이죠. 거의 40일 가까이 흐르는 가운데 거래가 한 건도 없다. 이 정도로 지금 최고가를 찍고 있다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거래가 한 건도 없다라는 것도 좀 그렇고요. 23억 7천. 여기는 또 5월 22일 날 나왔죠. 여기는 거의 뭐 50일, 60일 가까이 될 정도로 거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34평 28억 2천. 여기도 마찬가지고 37평은 27억 8천. 5월 19일 거래가 나왔고 지금 7월 30일인데 거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동구 올림픽 파크포레온의 어떤 거래 가치가 굉장히 뭔가 인풋 아웃풋이 좀 활발해서 거래가 좀 상당히 액티브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 좀 또 주목할 부분이 43평이 32억 4,500이 취소가 됐습니다. 6월 13일 날 거래였는데 취소해버리면 지금 계약금 10%만 물어도 3억 이상인데, 이 정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거래를 취소한다? 앞으로 둔촌주공의 지금 매매가 역시도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또 뭐 부실 이 벽면 사건과 더불어서 상당히 좀 올림픽 파크포레온 입주민들도 스스로가 짜증이 날 거야. 그죠? 이 자의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완전히 이거 뭐 시공사 잘못이기 때문에 뭐 아파트 값이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우려도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지금 거래가 거의 죽었다시피 하고 지금 최고가를 찍었어도 그걸 다 바로 취소해버리고 뭐 억대 되는 계약금을 포기했을지 말지 뭐 그건 뭐 제대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지금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죠. 신고가 뭐 찍은 동네라는 이 보도들이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지만 그만큼 계약 취소 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8차 역시도 6월 19일 날 75억 최고가를 찍었어요. 근데 7월 8일 날 83억 취소건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좀 이해 못할 그런 거래로 볼 수가 있죠. 상당히 이게 뭐 거의 50평대가 지금 80억 해버리니까 이거 할 말을 잃겠네. 거의 안드로메다급 그냥 뭐 저세상 이 가격인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로 이 가격 자체가 치고 올라간 그런 어떤 상승세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게 10억 떨어져도 별 표가 안 나. 그죠? 앞으로 좀 갈 길이 멀다. 그리고 구현대 2차 역시도 지금 117억에서 83억, 34억 떨어집니다. 29%. 34억 떨어져도 지금 머나먼 정글이네. 안 보인다. 아니 65평 아파트가 80억을 넘어버리니까 이거 뭐 이거 누가 접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을 해가지고 기업에서 80% LTV 받아가지고 그냥 몇십억 땡겨서 이런 거 사가지고 단기적으로 팔고 나옵니다. 투기를 한 거야. 사업을 안 하고. 기업 유보금 쫙쫙 쌓아놓고 투자를 해야지 기업이. 그죠? 부동산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한양유차도 65억에서 38억, 27억 하락하는 그런 추세. 그리고 신현대 12채 역시도 90억에서 83억, 7억 정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현대 9차, 11차, 12차 이것도 90억에서 7억 정도 하락하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죠. 확실히 지금 강남 쪽도 집값이 조정이 되는 어떤 선이 굵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도 지금 매물이 이 75억에서 68억이 나왔는데 7억 정도 내리는 집주인이
뭐 급강하죠. 급작스럽게 매물을 내놔도 7억 정도를 내리는 그런 어떤 매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앞으로 강남 중심으로 해서 이 빠지는 폭이 8월 들어서 그만큼 이렇게 7억 하락하고 27억 하락하고 34억 하락하는 이런 추세들 다 그동안의 거품이었다. 그러니까 단시간 안에 이런 어떤 80억, 100억 하는 아파트들 그냥 쭉쭉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좀 지켜보시고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요. 앞으로의 규제 이후의 부동산 시장은 확실한 지형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대출 회수라는 이 극강의 대책들 그냥 말로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어떤 시행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로 통해서 우회로로 뭐 엄청난 고점의 아파트 사들여서 단기간 차익을 노렸던 이 법인 대출, 사업자 대출, 이 편법 대출들이 죄다 철퇴를 맞아가지고 대출 회수당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해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올림픽팍 포레을 뭐 위시에서 강남의 아파트들 뭐 출렁출렁거리는 이 가격대들 좀 잘 살펴보시면서 앞으로의 저점들, 그 포인트들을 잘 찝으신다면 골든타임 분명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뚝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